BMW가 우리나라에서 조금 힘든 시기를 겪었죠. 그래서 판매량도 많이 떨어지고 신차가 나왔음에도 이걸 딱히 밝히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는데, 지금 모터쇼를 계기로 여러 가지 신차도 공개하고 BMW의 비전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중에서 좀 눈여겨볼 모델이 이 미니 같은 경우도 클래식 미니, 굉장히 오래된 로버 미니를 전기차로 바꾼 그런 차예요. 그래서 클래식함을 유지하면서도 이 시스템 자체는 첨단으로 만든 약간 그런 미니의 아이덴티티 그리고 방향성을 보여주는 모델이기도 하고요. 자, 주인공은 뭐 여러 차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3 시리즈 먼저 보면 디자인이 완벽하게 달라졌어요. 그릴을 좀 키우고도 있고, 이 부분이 열리고 닫히고를 반복하면서 공기가 필요할 때 그리고 공기가 필요하지 않을 때를 스스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릴이 예전에는 완벽하게 이게 두 개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지금 한 통으로 연결이 돼서 이쪽에 철판 부분을 조금 더 원활하게 제작하는 데 좀 도움이 됐고요. 헤드램프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이 앞트임이라고 해서 헤드램프 얇게 이 그릴과 좀 붙어 있었는데 지금 아예 통짜로 붙어 있게 됐고, 이 엔젤아이라고 해서 동그랗게 코로나 림이라고 했던 그 부분도 지금 디자인이 조금씩 달라져서 좀 네모난 디자인을 갖게 됐고, 옵션으로 3 시리즈에는 그 레이저 라이트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전부 다 이제 LED 램프가 적용이 되고요. 330i M 스포츠 패키지는 이런 식으로 좀 공격적인 범퍼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그 럭셔리 모델 그리고 이런 M 패키지 모델이 좀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취향에 따라서 좀 차를 선택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지금 M 패키지가 적용된 모델은 이렇게 M 배지도 붙어 있고, 이 퍼포먼스 휠 그리고 퍼포먼스 브레이크 시스템 이런 것들까지 모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그먼트는 아무리 경쟁 모델이 많아지고 차들이 좋아져도 BMW 3 시리즈가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BMW 3 시리즈가 방향을 제시해주고 나머지 경쟁 모델들이 그것을 좀 따라오는 느낌인데, 지금 이 3 시리즈 같은 경우도 50대 50 무게 배분 이런 것들은 고스란히 지키면서도 조금 더 BMW가 강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됐습니다. 호프마이스터 킹크 같은 경우도 디자인이 지금은 이제 완벽하게 통일이 되면서 이런 식으로 좀 멋을 내고 있는 것 같고, 자, 뒷모습도 이 L자 램프가 완벽하게 이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옆에서 봤을 때, 뒤에서 봤을 때 모두 이 BMW 3 시리즈를 알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이 부분이 돌출이 되어 있어서 실제로 공기 저항에도 어느 정도 도움을 준다는데 그게 얼마큼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고, 330i가 이제는 어느 정도의 고성능 모델을 표방하다 보니까 양쪽으로 머플러가 뚫려 있기도 하네요. 그리고 차가 커지고 휠베이스도 넓어지면서 실내 공간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도움이 됐다고 하는데, 일단 뒷좌석에서 실내 공간을 좀 보시죠. 자, 예전부터 3 시리즈는 굉장히 좁은 차 이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 전 세대 모델부터 뒷좌석 공간이 조금씩 넓어지기 시작했고요. 지금은 이렇게 큰 불편을 느낄 정도는 아니에요. 그리고 시트 배치라든지 시트의 이런 두께 이런 것들을 조절하면서 그래도 이제는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을 만한 공간이 나오고 있고요. 이런 컵홀더나 암레스트 그리고 USB도 이제 C타입은 너무 C타입만 놓는 건 너무 앞서가지 않았나? 그런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뒷좌석 공간도 이제는 어느 정도의 그 패밀리 용도로 쓸 만큼 공간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 차는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3 시리즈 중에서 옵션이 가장 좋은 모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만 카돈 오디오 시스템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문 손잡이 바뀐 디자인도 상당히 예쁘네요. 와, 역시 이 3 시리즈는 이 낮은 시트 포지션이 진짜 생명인 것 같아요. 진짜 내가 딱 타고 있을 때 뭔가 다이나믹한 세단에 앉아있다, 스포티한 세단에 앉아있다 그런 느낌을 주고 있고요. 디자인이 사실 그동안 BMW 디자인이 너무 남발이 됐던 거죠. 너무 썼던 디자인 그대로 쓰고 3 시리즈에 썼던 거 5 시리즈에 쓰고 이렇게 너무 남발하다 보니까 그 가치가 뚝뚝뚝 떨어져서 일반 소비자들이 디자인 좀 바꿔라 이런 얘기가 많았잖아요. 지금 거의 다 달라졌습니다. 방향성은 그대로 유지했지만 이 세부적인 부품들은 다 달라졌어요. 일단 BMW가 언제나 추구하던 것, 운전석 쪽으로 대시보드 이제 꺾여 있죠. 이 각도가 완벽하게 꺾여 있어서 운전자 중심의 그런 실내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고요. 원래 시동 버튼이 이쪽에 있었는데 이 아래쪽으로 내려왔고, 여기에 다양한 주행 관련 버튼들이 놓였습니다. 그리고 기어 노브도 달려졌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 기어 노브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은데
이거는 혹시 조작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직접 운전을 하면서 위로도 해보고 아래도 해보면서 조작을 해봐야 이게 얼마나 좋아졌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굉장히 큰 10.25인치일 거예요. 10.25인치 스크린이 적용이 되어 있고, 이쪽에는 12.3인치 디스플레이가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있고요. 조금 더 현대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자동차가 된 것 같고요. 이런 버튼 메뉴들은 BMW 7 시리즈를 만들 때 썼던 것과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픽은 7 시리즈나 이런 것들과 발전한 것처럼 조금 더 과감해졌고요. 첨단 안전 장비 같은 경우도 BMW가 굉장히 좋은 시스템을 많이 넣고 있어요. 그래서 이 차에도 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보조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다 갖춰져 있습니다. 이미 지금 사전 계약을 올해 1월부터 시작을 했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고객에게 인도가 되고 있다고 하네요. 신형 G4도 서울모터쇼에서 공개가 됐습니다. BMW의 정체성을 고스란히 이어가면서도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이 히든 그릴과 이 램프가 거의 일직선상에 놓였는데 지금은 살짝 이제 치켜 올라간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설계를 하면서 좀 디자인이 이런 쪽으로밖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대신 아무래도 엔진을 좀 차체 깊숙이 넣은 것들, 그리고 무게중심을 50대 50으로 맞춘 노력, 이런 것들이 좀 주요할 것 같고요. 실제로 성능 부분에 있어서도 더 좋아진 부분이 많습니다. 이 차 같은 경우도 이 LED 램프가 굉장히 옆에서 봤을 때 모양이나 이런 것들이 기존의 BMW는 조금 다른 느낌이에요. 보닛 같은 경우도 굉장히 면적이 넓어요. 엔진이 깊숙이 있고 앞쪽에는 거의 뭐 빈 공간들도 있을 텐데, 지금 이 큰 보닛에 액센트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굴곡을 준 부분, 그리고 보닛이 이 옆면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열면 이 옆면까지 전부 열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예스러운 느낌인데 그걸 현대적으로 잘 감각적으로 풀어낸 부분이 있고요. 공기가 이렇게 빠져나가는 부분도 이런 식으로 굉장히 큼지막하게 만들어놨네요. 그리고 G4의 큰 변화가 또 있다면, 원래 기존에는 하드탑을 썼습니다. 하드탑을 썼는데 지금 이제 소프트탑을 쓰면서 약간 무게를 좀 낮췄다? 뭐 이런 장점이 조금 있을 것 같고, 요즘은 이 소프트탑을 워낙 잘 만들기 때문에 뭐 물이 새거나 소음이 있거나 이런 부분도 걱정할 게 거의 없습니다. 뒷모습의 변화는 너무나 멋있습니다. 이거는 i8 그쪽에서도 많은 영감을 얻은 것 같고, 이 L자가 선명하게 이 차체 테두리에서부터 이렇게 감아서 들어오는 형상이 굉장히 멋있고, 예전과 다른 뭔가 이제 힘 있는 더 스포츠카, 본격적으로 뭔가 더 힘을 응축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는 상당히 뒷모습은 멋있다고 보입니다. 실내도 살펴보시죠. 이 트림과 옵션으로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데, 머리를 보호해주는 부분, 이런 부분의 색상도 좀 바꿀 수가 있다고 해요. 진짜 요즘 BMW 시승차가 없어서 BMW를 많이 못 타고 있는데, 이 낮은 시트 포지션과 두꺼운 스티어링 휠, 이런 감각 오랜만에 느껴봅니다. 지금 굉장히 저를 타이트하게 조여주고 있는 이 시트도, 시트폼 어디까지 내려가니? 엉덩이가 거의 땅에 닿아 있는 느낌이에요. 이 차를 만들 때 도요타랑 같이 만들었거든요. 애초에 프로젝트를 같이 만들었는데, 도요타가 그때 한창 86 이런 차들 만들 때요, 스포츠카에 열을 올릴 때여서 그런 감각들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현대적으로 바뀐 이런 실내 환경을 보면 3 시리즈보다는 디스플레이가 조금 작은 것 같아요. 이건 동일한 10.25인치 10인치, 10.25인치 정도 되는 것 같고, 어쨌든 디자인 이런 것들, 레이아웃이 BMW가 추구하는 운전자 중심, 그리고 현대적인 감각,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 조금 느낌이 아쉽긴 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어 노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첨단 보조 시스템도 뭐 3 시리즈와 크게 다르지 않게 요즘 유행하는 것들, 최신의 것들은 전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BMW 이 G4 같은 경우도 이제 곧 판매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요, 많은 분들이 좀 굉장히 눈여겨보실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제가 제일 궁금했던 차는 뭐 3 시리즈나 G4도 아니었어요. 제가 궁금했던 차는 이 BMW가 새롭게 내놓은 X7입니다. X7은 애초에 원래 없던 차예요. X5, X6가 BMW의 가장 비싸고 큰 SUV였지만, 지금은 그보다 조금 더 큰 완벽하게 플래그십 SUV X7을 만들었습니다. X7이 그냥 혼자서 탄생한 건 아니고요. BMW 그룹 안에서 롤스로이스가 컬리넌을 만들듯이 BMW도 더 큰 SUV에 대한 욕심이 있었고, 사실 미국 시장에서도 벤츠 같은 경우는 GLS 모델이 있어서 그 약간 준대형을 넘어가는
그런 사이즈의 SUV 시장에서도 겨루고 있었다면 BMW는 그런 부분에서는 좀 경쟁력이 떨어졌었거든요. BMW도 좀 더 큰 SUV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차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7인승 많은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3열까지 있는 SUV고요. 디자인적으로도 사실 그동안 BMW가 추구했던 것과는 조금 달라요. 굉장히 이 차는 거대해 보이고 뭔가 역동적인 느낌, 그런 것들은 좀 크지 않습니다. 대신 웅장하고 거대한 느낌, 이런 것들을 강조했고, 사실 X7에서부터 저 너무 커다란 키드니 그릴이 이제 좀 문제가 됐었죠. 많은 분들이 이걸 막 포토샵으로 왕창 확대해 갖고 차 전면을 덮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이 새로운 키드니 그릴은 역대 BMW 중에서 가장 면적이 크다고 해요. 이렇게 커진 이유에 대해서는 저 그릴 안쪽 면이 열리고 닫히면서 공기 저항이나 엔진의 열이, 바람이, 공기가 필요할 때, 그럴 때 조금 더 원활하게 해주기 위해서 저런 식으로 그릴을 크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파란색으로 꾸며져 있는 거는 이제 레이저 램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와, 공기가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도 굉장히 크고, 이게 가까이 놓고 보니까 키드니 그릴이 제 얼굴보다 커요. 지금 휠이 22인치 휠이 들어가 있어요. 22인치 휠이 들어가 있고, 와,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큰데 이 차 차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것과 상당히 잘 어울립니다. 와, 뒷바퀴 사이즈도 315 사이즈나 돼요. 확실히 주행 성능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욕심을 갖고 있는 브랜드이기도 하고, 그런 게 아이덴티티다 보니까 좀 내세울 건 내세우는 브랜드인 것 같고, 이 뒤에 디자인도 이 차 같은 경우도 이제 L자로 확연하게 드러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좀 특징인 것 같습니다. 자, 뒷좌석 한번 볼까요? 이거 왜 시트 고장났어? 전동식인데 꺼놨어. 넓은 실내 공간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지금 시동이 걸리지 않는 상태라서 전동 시트를 뒤로 밀 수가 없네요. 이 차의 그 실내 공간은 7 시리즈보다 고급스러워요. 이런 가죽 소재 꾸밈들, 그리고 얘는 또 인디비주얼 모델이네요. 이거는 인디 오더 넣으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런 것까지 다 해서 모터쇼를 위해서 준비한 차. 그래서 손에 닿는 부분들, 이런 부분은 이 BMW가 일반적인 그냥 프리미엄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고급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벤틀리 이 정도의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는 아니고 그 정도 수준까지 이 차를 좀 끌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죽 소재, 이 색상이 들어간 알칸타라로 마무리한 천장, 이런 것들은 이 차를 정말 고급스럽게 만드는 데 일조를 하고요. 와, 여기 크리스탈로 또 새겨져 있네. 이거는 좀 다른데? 이건 크리스탈로 약간 세공한 느낌, 그리고 X라고 속에 쓰여져 있고, 지금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천장의 무드등이 장난이 아니고, 이 차는 차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운전하기가 힘들어요. 후진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우리가 모르는 길을 가다가 막다른 길을 만났어. 그러면 이 차를 유턴할 수가 없거든요. 그냥 온 대로 뒤로 빼야 돼요. 그럴 때 얘는 내가 왔던 그 스티어링 휠 각도, 속도, 지점, 이런 것들을 기억해서 자동으로 그 지점까지 후진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굉장히 신기하죠. 저는 그거 보고 진짜 저런 게 가능해? 라고 생각했는데 이 차에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국내에 도입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점점 세상이 좋아지고 있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자율주행의 일환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BMW가 차근차근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신없는 BMW 전시장에서 핵심적인 신차를 살펴봤습니다. 아직 이 차 같은 경우들도 곧 있으면 이제 국내에 출시가 되고 이미 선보인 차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이 차들을 좀 섭외를 해서 시승도 하면서 진짜로 소비자분들이 궁금해하는 것, 그리고 저도 궁금했던 것들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